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및 최신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이준표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이후에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및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방안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력 현황과 관련하여서 가장 큰 특징은 젊은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캄보디아 2020년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15세 미만이 31.2%,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즉 생산 가능 인구가 66.2%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력은 중위 연령, 즉 모든 인구의 어떤 가장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25.7세인데 한국의 43.7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젊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준입니다. 캄보디아의 어떤 고용 인구의 교육 분포를 보게 되면 2009년과 2016년들을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그 교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어떤 의무 교육 확충이라든지 교육 분야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그 교육 수준의 상승폭은 굉장히 더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현황입니다. 캄보디아 산업별 종사 인구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 현재 1차 산업은 48.7%, 2차 산업은 19.9%, 3차 산업은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1차 산업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2차, 3차 산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그런 그래프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가파른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거치면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2020년에는 190달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 일람표를 보게 되면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185달러,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9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이제 확정되게 되었는데 사실 훈센 총리가 2023년까지 캄보디아 최저임금을 250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향후에도 매년 10%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노동 생산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여타 다른 이웃 아세안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노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노사 분쟁 시 그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노사 분쟁을 개별 노동 분쟁, 집단 노동 분쟁으로 이제 구별해서 이것에 따라서 작업장 단위의 협상, 노동부에서의 조정, 노동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 이런 절차를 거쳐서 노사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노사 간의 어떤 개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해서 진정 접수 3주 이내에 조정을 거치게 하고 조정 실패 시에 2개월 이내에 법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 분쟁의 경우에는
진정 접수 후에 48시간 이내에 장관이 조정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기간을 거쳐서 이 조정 실패 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서 3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중재 판정을 거쳐서 이 중재에 대해서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 권리 분쟁, 즉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회부하게 되어 있고, 어떤 협상이 필요한 단체 협상의 어떤 협약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 분쟁의 경우 이제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던 중재위원회의 제소 건수가 2013년, 14년 이후에 감소하면서 2016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48건이 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는데 2017년에는 50건으로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 이후에 있었던 어떤 대규모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임금 조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지만, 2016년도에 뒤에서 살펴보게 될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집단 어떤 분쟁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듦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제소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2017년, 2018년에 거쳐서 노동부 장관령으로 이런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갱신하고, 또 최근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이런 내용들을 또 반영해서 또 최근에 다시 이런 중재위원회의 중재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노조의 난립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7년도에 노동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20개였는데 2018년 현재 4,351개의 단위노조, 180개 연맹, 28개의 총연맹으로 아주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단체 협상 체결률은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어떤 양적 증가가 질적 능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캄보디아의 경우 2013년 국회의원 선거 및 2013, 2014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그간의 어떤 정부, 사용자, 노동자 간의 그런 관계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서 노동자들의 그런 불만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파업 요건을 강화하고 또 불법적 파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제정 등을 통해서 2016년 전후에 노동시위가 감소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ILO의 어떤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 의류 섬유 공장 파업 횟수가 2012년부터 증가하던 것이 점점 감소해서 2016년에 급격하게 47건으로 감소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지속해서 감소 추세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노동조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 대표, 또 사용자 단체에 관한 내용들을 노동법에서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었는데 2016년 6월 28일에 이 노동조합법이 신법의 형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제정은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었다라는 데 가장 큰 1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동법에서 다루고 있던 이런 노조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최소한의 규정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지나치게 용이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다수 노조들이 난립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법적 절차와 근거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 이전에 없었던 회계 관리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노조의 어떤 재정적인 투명성을 도모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법의 비판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이제 소수 노조들이 노사 분쟁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중재위원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수 노조, 예를 들어서 30% 이상의 어떤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을 것 등의 이런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소수 노조들의 경우에는 이런 노사 분쟁에서 그런 대표성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노조 등록과 다수 노조 등록이 복잡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비판을 이제 받은 것이 이제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파업을 위해서는 비밀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요.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업장에 출입문을 막거나 봉쇄하는 행위, 공공도로를 폐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파업 시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 사실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노조의 해산 요건에 노조 집행부가 노조의 자격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에 노조 해산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비판을 일부 수용해서 2019년 11월 26일에 캄보디아 의회가 기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의결했고, 2020년 1월 3일에 개정 노동조합법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어떤 입법 목적이라든지 기대한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결권 등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근로조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캄보디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소수노조의 노동중재위원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0개의 조문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 등록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회계 기록 보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 등록 유지 및 회계 기록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에서 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등록된 독립된 감사기관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해서 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한 퍼센트 내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를 청구한 경우에 이 경우에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의 회계 기록, 노동부 제출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부에 그 회계 기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노동부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및 담당자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간소화했는데요. 특히 이 간부 내진 담당자가 캄보디아인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4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 18세 이상일 것,
두 번째는 특정 거주지 주소가 증빙될 것, 세 번째는 크메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의 학력이 증빙될 것, 네 번째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 관한 증빙이 있을 것. 그런데 C와 D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고 A의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 및 보호자의 관리하에 있지 않을 것이란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이 집행부 간부 내진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인 경우보다는 요건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삭제된 내용들은 D에 해당하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 대한 증빙, 요 내용이 삭제되었고 A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인과 다르게 크메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또 캄보디아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을 것, 또 캄보디아 이민법에 의거해서 캄보디아의 어떤 거주권과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등의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그 담당자 요건이라는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협회의 집행부 간부 및 담당자 요건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일정 내용들을 이제 삭제하였는데요. 캄보디아인의 경우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 관한 증빙을 삭제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삭제되었고 앞서 살펴봤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어떤 추가 정보 요구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해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규약에 의해서 해산된다. 두 번째는 해당 기업 내진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 자동 해산된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협회가 법원에 의해서 해산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는데 개정을 통해서 두 번째 사업장 폐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이 완전히 다 지급된 이후에 해산된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어떤 임금, 수당에 대한 그런 보장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어떤 해산과 관련해서 노동법원에 대한 해산 요건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에 있는 내용, 앞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에서 삭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집행부 간부 및 담당자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 자격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 과거에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법에 의해서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섭대표 지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이 존재해야 되고 또한 조합원증이 있는 조합원이 가장 많거나 적절한 조합원 명단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 조합원증이 있는 조합원이란 내용을 조합원비를 가장 많이 지급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떤 노동자 회원 명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이외에 뭐 단일 노동조합 또 복수의 노동조합 또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그런 교섭 대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제59조의 내용들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추가된 내용은 이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시행에 따른 집단적 노동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에 있어 그 자기 회원들의 노동조합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어떤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또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은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철저한 근로계약서 또 취업 규칙의 작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문서를 통한 계약 또 문서를 통한 어떤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그 근로자의 어떤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관리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공문서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이 영어를 잘한다면 영문 계약서도 무방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캄보디아어 내지는 현지 변호사를 통한 캄보디아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 규칙의 경우에는 실제 노동중재위원회의 그런 중재 판정을 봤을 때 노사 분쟁 발생 시 취업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근로자의 어떤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중재 판정에서 이 취업 규칙의 기재 및 중대한 기업 질서 준수 의무 위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준수시키고 싶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취업 규칙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노동법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어떤 특별 휴가 기간이나 신청 방법 내지는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상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제 징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취업 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그런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정 통지 의무도 좀 구체적으로 취업 규칙에 다룰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 어떤 제반 근로에 대한 내용들 또 직장생활 규범들을 상세하게 문서로 나누고 또 만들어서 또 매뉴얼로 나눠준다면 인사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직장 규율을 세우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법 준수 의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을 보게 되면 노동자 친화적인 그런 정책 흐름에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어떤 노동관계법 및 최신의 어떤 그런 개정 내용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법 준수 노력은 사실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런 노동법에 대한 준수 노력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의지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법의 주요 법원들은 헌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 노동조합법, 또 사회보장법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이런 법률들이 보게 되면 최근에 모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노동법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근속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고요. 노동조합법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개의 조문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2019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노동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률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 내용들을 수시로 잘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시행령에 해당하는 각종 어떤 노동부 장관령이라든지 지시, 고시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어떤 노동 관련 법률들을 좀 얻기 위한 그런 정보
원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노동직업훈련부의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각종 주요 법률들이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은 모두 이제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의류제조업 협회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서별로 또 연도별로 또 그 법의 형식에 따라서 일반 법부터 또한 각종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부 법령과 하위 법령까지 또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도 번역이 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중재위원회 또한 웹사이트에서는 중재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도별로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노동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슈, 쟁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판정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판정들은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내용들은 모두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캄보디아 노동법은 빠르게 이제 개정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노동법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노동법의 어떤 존재와 집행, 이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좀 괴리가 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9년 국제 투명성 기구 평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부패 정도가 162위, 전체 198개국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이고요. 100점 만점에서 약 20점을 받았습니다. 즉 캄보디아의 어떤 사법 제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뇌물에 취약한 점, 또한 과도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동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법 내용들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행, 실행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을 통한 노무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무 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노사 분쟁 예방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전문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현지인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어떤 그 노무 관리 효율성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간의 어떤 문화 이해 노력도 필요한데요.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어떤 이런 문화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노사 간의 분쟁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에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20, 30대 이런 인구들이 사실 노동 현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라든지 처우, 또 열악한 근로 조건,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빠른 어떤 국제적인 그런 변화, 또 다국적 기업의 현지 진출이라든지 국제 무역 체계로의 편입, 또 의식 수준, 사회적 요구 수준 이런 것들이 증대했음에도 캄보디아 국내 어떤 거버넌스 수준이라든지 또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낮은 그런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또 노동자들의 불만이 여러 이런 시위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노동자, 특히 이런 청년 세대들에 대한 권리 의식을 증대를 존중하고 기존의 어떤 한국식 노사 문화가 아니라 현지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노무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의 어떤 의사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국인 어떤 고위 관리자의 캄보디아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언어에서 오는 그런 오해, 거기서 오는 이제 갈등이 이제 많은 어떤 노사 갈등의 좀 근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언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런 노사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그런 필요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무라든지 어떤 복지에 반영할 수 있겠고요.
물론 통역을 통할 수 있고 또 제3국 언어인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이런 캄보디아 언어 구사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를 모두 또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지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출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부서별 정기적인 회합이라든지 경영자 정기적인 어떤 현장 순시, 또 경영자와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 또 근로자 설문조사 등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런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